부부 성장 세미나 이제 세 번째 타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부부간의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갈등을 넘어서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다면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기관,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라고 해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건강한 부부는 결국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갈등은 반드시 있지만 그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민주적으로 해결하느냐, 대화로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정 기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갈등에는 첫 번째로 피하는 방법이 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피하는 방법이 뭐죠? 대화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고 만나지 않고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피하는 방법이 반드시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한쪽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쪽이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아내가 이길 수도 있고 남편이 이길 수도 있겠죠. 갈등이 있을 때 항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항상 승리한다면 승리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항상 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남겠습니까? 항상 불만, 불평, 원망, 한숨, 아쉬움, 그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살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응하고 지는 방법. 내가 항상 진다고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항상 이긴다고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친구 사이에도 대인관계에서 항상 지는 사람, 항상 이기는 사람, 결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따라갈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2, 3 세 가지 방법이 결코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방법. 물론 이거는 그래도 1, 2, 3 방법보다 훨씬 더 낫겠죠. 적어도 협상하고 타협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서로가 조금 협상하면서 타협을 해 나간다면 그래도 건강한 어느 정도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똑같이 부부가 목표를 같이 달성하고 둘 다 승리하는 방법. 이거는 고도의 아주 탁월한 방법이고 부부간에 아주 성숙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5번 이렇게 사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4번까지 해결하고 살기만 해도 대단히 민주적이고 건강한 부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이기는 사람도 있고 늘 지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다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히 건강한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어쨌든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건강한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해서 갈등을 넘어설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둘 다 이기는 부부싸움을 하자. 우리 그런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이기는 부부싸움. 어떤 경우일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아무 때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 싸우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느 시간대,
아이들이 잠을 잘 때 혹은 바깥에 나가서 어떤 공원에서 또는 뭐 찻집에서 우리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우리 같이 얘기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진실문, 우리가 상담에서 주로 얘기하는 아이메시지죠. 아이메시지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진실문,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 내가 속상했어. 나의 표현을 다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하지 않고 나의 감정만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 진실문이 대단히 유익한 그런 표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라. 어떤 인신공격이라든지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행동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한 감정.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투박하게 나오니까 내 마음속에 상심이 아주 커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면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다는 것이 상담에서 볼 때 정확한 그런 방법이 되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 주라.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서 만약에 말싸움을 한다면 아마 상대방보다는 그냥 받아치고 대꾸하고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하고 뭐 여성들이 말을 참 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이것도 엄청난 훈련이죠. 대단한 훈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어떤 교육이나 성장이나 발전이나 또 심리적인 성숙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담은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침착함을 잃지 마라. 너무 격하게 감정에 빠지지 말고 너무 과격한 말을 쓰지 말고 너무 이제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주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끝까지 나갈 수 있다면 그 감정적인 그런 고리라든지 상처라든지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창조적인 해결책, 부부간의 창조적인 해결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같은 방법, 부부가 함께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부부관계에 어떤 변화가 없고 늘 동일한 대화 방법, 동일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패턴 스타일을 통해서 신선함이 없고 또 풍성함이 없고 아주 메마른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해결책, 갑자기 남편이 장미꽃 열송이를 쏟아준다. 마음이 달라지겠죠. 또 아내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어떤 선물을 쏟아준다 하면서 어떤 요구를 한다, 대화를 한다. 또 장소도 옮겨서 아주 색다른 그런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화를 한다. 여러 가지 창조적인 해결책을 부부간에 생각해 보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또 습관적인 그대로 해오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도전해 보면 부부간의 관계의 어떤 패턴 변화, 질이 훨씬 더 높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을 잊어버리고 친구가 되라.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죠. 금방 싸웠다가도 같이 친구가 되고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금방 싸워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싸움을 잊어버리고 금방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일생 동안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게 되면 아주 제일 가까운 친구, 제일 가까운 동력자, 사랑하는 관계 애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부부 성장을 위한 방안들로서 성장, 그로스,
커플 그로스, 부부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결혼하는 관계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부부 관계는 풍성할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고, 또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살벌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고, 부부 관계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환경이 달라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받는 영향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건 크리스찬 가정이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다정히 인사하는 습관을 만든다. 예, 의사소통을 개선한다는 것은 늘 결혼해서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말하는 방법, 태도, 어떤 스타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보고 또 신선함이 없고 새로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첫사람을 만났을 때, 또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때로는 경어를 쓰고, 때로는 사랑의 언어를 쓰고, 때로는 긍정의 언어를 써서 이렇게 다정히 인사하는 습관을 만들면 훨씬 더 부부 관계가 돈독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 예.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어,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면서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잘 나가야 되는데, 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표현하고 또 다툼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작은 배려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늘 표현한다면 부부관계는 그야말로 점점점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변화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부부 상담의 중요한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호 변화입니다. 상호 관계이고 상호 변화, 상호 관계의 상호 변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 상담은 개인 한 사람의 변화로 그렇게 끝이 나는데, 부부 관계, 부부 상담, 부부 문제는 아내가 이제 먼저 찾아와서 남편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면, 상남자가 들었을 때 남편만 죽일 사람이고 아내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호, 인터퍼스널한 그런 상호 관계의 문제라서 너의 문제도 있고 나의 문제도 있고, 남편이 물론 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도 아내도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문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호관계에 함께 같이 변화돼야 된다. 당신은 이렇게 변화되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인식이 될 때 부부관계가 훨씬 더 변화를 향해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상처를 꺼내지 말고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항상 우리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과거를 들먹입니다. 과거에 언제 뭘 잘못했고, 뭐 결혼할 때 뭘 안 해줬고, 또 시댁이 이런 문제가 있고, 과거의 문제를 꺼내면 훨씬 더 전쟁이 커지게 되겠죠. 확전이 되겠죠. 점점점 전쟁, 싸움, 갈등이 확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어난 문제, 지금 당신이 나에게 했던 그 태도, 또 하지 않았던 일, 약속을 어긴 것, 실수한 것,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확전이 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두 사람만의 시간,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어느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만의 충분한 쌓인 감정, 하지 못한 대화, 이런 것들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부 관계는 늘 살아있는 꽃처럼 신선하고 싱싱하게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녀 교육에 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한다. 부부간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거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족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교육관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거의 다른 가치관을 갖는데 가능한 서로 조정하고 양보해서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어떤 교육 가치관을 가져서 함께 한 방향으로 부부가 나갈 때 우리 자녀들도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탁한 것은 꼭 기억해서 실천한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많이 심어주게 되죠. 실망감, 좌절감이 점점 쌓이면 결국은 친밀 관계도 큰 손상을 입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려서 함께 산다는 것에 어떤 감사와 어떤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습관이나 취미를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 된다. 물론 잘못된 취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박 같은 거, 술, 너무 심한 그런 건강치 못한 취미나 습관은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스포츠라든지 기호, 일반적인 그런 습관, 취미는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해해야 한다. 내가 잘 하지 못한다고 상대방 배우자의 취미를 내가 못한다고 부정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서로 간의 어떤 자기 실현, 자기 성취감, 자기 인생, 부부는 함께 하는 삶과 또는 따로 하는 삶, 이것이 항상 구별이 잘 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입니다. 함께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 이것이 잘 구별이 될 때 건강한 부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배우자와 의논하고 결정한다. 남편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중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또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자가 반드시 의논을 하고 결정하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배제되고 소외되면 건강한 부부 친밀감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기념일을 잊지 말고 축하해 준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가정의 대소사에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잘 기념해주고 축하해줄 때 서로에 대한 존중감과 감사한 마음이 늘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선물을 통해서 배우자를 감동시킨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장미를 10송이를 사다가 우리 아내에게 주니까 대단히 감동을 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배우자에게 선물을 줄 때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이 서로에 대한 고마움, 배우자에 대한 감사로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자주 축하해 준다. 배우자가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성취를 하면 크게 축하해 주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 특히 비교하는 것, 다른 아내,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것, 이것이 열등감을 만들고 비교의식은 아주 백해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관계에 유익하죠.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인데요. 비교하지 않는 것. 열등 컴플렉스는 사실상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루 2번 이상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준다. 장점을 인정해 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운동을 함께 한다.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면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더 가까워지고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배우자의 편에 선다.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배우자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가장 먼저 배우자 편에 서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배우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꾸짖고 훈계하면 더 악화되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빠뜨릴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이 있을 때 한 사람씩 5분간 이야기한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맞받아치면서 이야기를 하면 갈등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맺어서 내가 5분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기다리라. 내가 3분 동안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도 3분 동안 기다렸다가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 가드너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중요하고 또 부부관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양한 자기 실현, 취미, 기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찾아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좋은 부부관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교육과 방안과 상담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1강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은 간단한 성장 세미나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제2강부터 계속해서 부부 상담에 관련되는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